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에 이 채무 통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채무 통합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대상자는 일단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너무나 당연하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 가능은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신용이 아닌 어느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보에 그 아파트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정을 하지 않고도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이용 중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상환을 해버리라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고,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채무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파트론도 마찬가지고 이 자동차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무직자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동차 담보대출은 설정을 한다는 거죠. 설정하고, 그리고 무이고라는 것 좀 넣어야 되겠어.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그 아파트론이라는 것은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직자에도 상관이 없고 그냥 오로지 신용으로만. 근데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담보 설정을 하고, 당연히 무이고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순서를 한번 보자면 직장인 그리고 이 아파트론, 이 상품은 둘 다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나쁘면 안 돼요. 아무리 못해도 나이스 6등급, K12 7등급 이내는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조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구애적인 문제도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동차 담보대출만큼은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좀 더 낮아도 돼요. 나이스 7, K12 8등급, 그러니까 나이스 올크레딧이요. 이렇게 등급이 한 등급 더 낮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여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보다 더 낫다. 만약 나이스 8, 아니면 나이스 8이나 케이스 8, 아니면 나이스 7에 K12 9. 이러면 안 돼요. 보통 나이스 8등급, K12, 그러니까 올 크레딧 9등급, 이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재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최근에 풀렸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급 이내로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 담보대출은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가 중요해요. 얼마나 나오긴? 차량 시세죠. 차량 시세만큼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내 차가 현금 차량, 예를 들어서 현금 차량. 이 말은 곧 할부 또는 담보대출. 담보가 없을 때, 차에 아무것도 없어. 설정이 아무것도 없어. 할부도 없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차량 시세만큼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할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할부 차량. 그러니까 할부 차량은 곧 어떻게 보면 신차 할부 또는 중고차 할부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차량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그 할부 차량 담보대출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할부 차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설정 금액이라고 했어요. 설정 금액.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자동차 담보대출은 설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차에다가 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할부, 신차 할부나 중고차 할부도 차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뭐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지진 않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더라도 뭐 10%, 그러니까 할부 금액의 10% 아니면 뭐 100% 이렇게 이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 조건에 따라서 설정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할부 차량이 할부사가 있죠. 할부사가 보통 은행,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 뭐 여기에 보험사도 있긴 합니다. 보험사도 있는데 보험사는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네 곳이 대표적입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 할부, 그러니까 차를 구입할 때 이용한 할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은행, 그리고 보험사, 여기는 신용보험사,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만 해줍니다. 보증서를 발급받는 조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증보험사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대표적인 예로 서울보증보험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은행은 이 보증서가 발급되는 걸 보고 대출 나가요. 이 얘기는 보증보험사에서 여기는 대출해줘라. 우리가 보증해줄게. 예를 들어서 할부 금액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보증해줘. 그러면 3천만 원 은행에서 대출해줘요. 그러다가 채무자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걸 못 갚게 돼. 그러면 이 보증보험사에서 이 할부 금액을 대신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대신 갚아줘요. 나중에 보증보험사에서 그 채무자한테 이제 청구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앉아서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앉아서 떡 먹기, 자wan 떡을 먹어 공짜로 먹는 꼴이 돼요. 그만큼 은행에서는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보험사들은 설정을 어디 갔어? 설정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 게 아예 안 해요. 그냥 설정을. 그러니까 은행의 그 대표님 뭐 신한마이카, 국민은행, 뭔가죠? 자wan, 신한국민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신차 할부를 아니면 중고차 할부를 이용했다. 차를 구입할 때. 그러면 아닌 말로 3천만 원 차예요. 그럼 3천만 원짜리 할부금으로 차를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할부로 사고, 진짜 아닌 말로 돈이 자금이 더 궁하신 분들은 이 차를 담보로 또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동차 담보 대출을. 차값만큼. 이중으로 받아버릴 수 있는 거죠.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필요자금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에 카드사나 캐피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자격사항이 어떠냐. 그러니까 신용 등급도 좋고, 뭐 부채도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아니면 없거나. 그럼 이 사람은 뭐 대출 나가도 할부를 해줘도 문제 없겠다 싶으면 아예 설정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안 해요. 근데 좀 까리한데 그래서 50%만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위험 수준인데 그럼 100% 다 걸어버리고, 이 사람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부채가 조금 있으니까 해가지고 한 10%만 또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설정을 50%인 3천만 원 차에서 차니까 1,500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차가 3천이야. 근데 내가 자금이 또 필요해. 한 1,000만 원이 또 필요해. 근데 할부는 3천만 원을 그대로 다 끊었는데, 차량 가격은 3천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부 차량이 3천 그대로 남아있고 차량 가격 3천이면 왜 못 바꿨네?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그만큼인데. 근데 이전에 설정이 5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0만 원만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차로 차량 가격이 3,000이 나왔다면 1,500만 원을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 차량 가격, 할부 잔액,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정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시세보다 더 아래로 설정이 돼 있다면, 뭐 그런다고 200만 원 차이 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별 차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500만 원 이상 설정 가격이 더 아래에 있다면, 차량 가격보다, 그러면 이 차를 이용해서 후순위죠. 이제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담보대출 설정 무이고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후순위라고 했죠. 후순위. 은행, 보험사, 카드사 이런 데는 후순위라는 게 없습니다. 캐피탈도 할부사는 후순위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선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정이 50% 돼 있고 잔액도 한 1,500만 원만 남아 있어요. 설정도 1,500이고 근데 차량 가격이 3,000이야. 그러면 그러면 1,500만 원 잔액도 적고 설정도 적고 그러니까 1,500만 원 더 해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행이나 보험사나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들은 안 해줘요. 그냥 이걸 차라리 대환 조건으로는 일부 캐피탈사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면 후순위를 안 해줘요. 후순위는. 이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하는 곳은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이요. 일부 저축은행에서만 후순위로 해줍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다 이금융권이죠. 이금융권이라는 것은 곧 이자가 또 낮지를 않아요. 보통 은행 이런데 뭐 신차할부는 거의 한 자릿수잖아요. 한 자릿수. 굉장히 낮아요.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낮아요. 금리가. 근데 후순위로 나가는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여기는 이금융권. 여기도 이금융권은 맞긴 하지만 여기는 선순위 할부사들이고 그냥 할부사들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것은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그런다고 선순위가 안 되냐? 아니요. 선순위도 되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정 금액이 1,500, 할부 잔액이 1,500 나왔고 차량 가격이 3,000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금액이 1,500만 원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잔액이 1,000만 원이요. 잔액이 1,000이고 설정이 1,500이고 차량 가격이 3,000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한데 설정이 1,500이 돼 있어요. 그럼 안 해줘. 2,000이 안 나와요. 이 경우에는 2,000만 원 남은 걸 대안을 해버려야 돼요. 대안을 하게 되면은 차량가가 3,000이니까 3,000까지 다 이용이 가능하죠. 3,000까지. 그러면 이 3,000으로 2,0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2,000을 본인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자가 높아져요. 왜? 바로 이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 담보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자가 높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금융권이라서 이자는 좀 높다. 10%대 보통 중반, 높게는 후반에 설정이 된다 치고. 자, 그렇다면, 아니, 이걸로 해갖고 뭘 채무 통합을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뭘 채무로 통합을 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적었네? 여기 있구나. 무직자. 무직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등급이 좀 낮아도, 무직자에다가 등급이 좀 낮아도 이 상품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무직자인데 뭐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어. 왜? 수입이 없으니까 당장 생활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했어. 근데 얘네들은 상환 금액이 굉장히 커요. 카드론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액이 월 납입금액이 월등히 높고 현금 수입은 다음날 항상 일시상환 다음 달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돌려막기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월 납입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 담보대출은 보통 60개월 상환기간이에요. 카드로는 24개월 또는 36개월이 상환기간이고 얘는 한 달. 60개월로 이 금액을 나눠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해갖고 이거 다 상환해버리면 월 납입금액이 확 줄죠. 적게는 절반 이상도 줄어버리죠. 아니 많게는 절반 이상까지 납입금액을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좀 부담이 덜하죠. 제가 이 얘기 자주 들었죠. 생활하는데 부담이 덜 해야지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일이 그만큼 없어진다고. 매달 이거 갚아 나가느라고 생활 자체가 잘 안 돼. 생활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거 메꿔놓긴 했는데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또 대출 받아. 그러면 이제 고금리야. 그러면 그래 일단 고금리고 나발이고 괜찮아. 일단 대출 받다 쳐. 그래가지고 생활을 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A 안 갚아도 되나요? A 갚아야 되고 A 갚아야 되고 또 A도 갚아야 돼. 더 늘어난 거지 이제 갚아야 될 금액이. 그러면 이 다음 달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것도 고금리로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채무를 통합을 해 놓으면 월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으니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빚을 갚아나가는 속도도 빨라지죠. 왜? 더 추가 대출 안 받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자신의 빚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무직자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카드론이든 현금 서비스든 그냥 고금리로 이용한 것, 중금리 또는 고금리로 이용하는 것들을 채무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현재 무직자이신 분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채무를 통합한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